김비호 후보를 제일 존경하는 김무성입니다. 우리 일이 평소에 잘 지내요? 아니요. 그래서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왜 갑자기 무슨 올드보이가 지금 뭐 선거 망치려고 심지어는 어떤 제가 정계 은퇴 선언한 적이 없고 속에 천불이 나서 내쫓아 나왔습니다. 우리 김비호 후보께서 지난 선거에서 무려 45%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 김비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시사입니다. 김대규 PD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저희 센TV가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이제 3년 되면서 많은 우리 정치 후보님들과 그리고 많은 또 기라성 같은 정치인분들을 많이 모시고 했는데 오늘이 저희가 모셨던 분 중에는 제가 제일 좀 자리가 무겁고 제일 긴장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산 경남의 정치가 어른이 없다. 그리고 구심점에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직접 인사를 한번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무성입니다. 김비호 후보를 제일 존경하는 김무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정말 존경하고 여야를 막론해서 한 시대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이 평소에 잘 지내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좀 준비를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토론회야? 뭐 막장 토론이야? 아니면 뭐야? 그 선거인데 어떤 성격이냐 하길래 우리 그냥 예능 프로 할 건데 제가 그냥 간담회 그냥 이렇게 토크쇼를 할 거다라고. 자, 뭐 이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다 뭐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궁금해 하시죠. 정계 은퇴 선언을 하시고 왜 갑자기 또 돌연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제가 정계 은퇴 선언한 적이 없고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적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야에서 우리나라 정치권 또 국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에 천불이 나서 내쫓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결정문이 나셨어요? 정말 지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초저출산 문제 때문에 모든 우리 경제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가 열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여야 간에 회의를 갖다 하고 국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회의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회의만 열렸다 하면은 저질망망로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국회에서 피켓팅 하는 거 이거 정말 좀 볼썽사납거든요. 회의하면 될 텐데 왜 국회 안에서까지 데몬스트레이션을 갖다 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사회 각 분야 다른 분야 다 민주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정당 정치가 완전히 반민주주의로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옆길로 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정치는 우리 국회는 지금 타락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7선 의원이 되기 때문에 선수도 제일 높고 나이도 제일 많은 축에 속하고 기울 반장 역할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지금 출마했습니다. 김비호 후보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입장이 틀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입장과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것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들 보면 국민을 보이지 않는다.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국제 외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과연 지금 점수를 매기면 어디 줍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국회에서 협력과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더 촘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두 분 다 이건 공통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김비호 후보도 지금 네 번째 도전 후보 중에서 아마 전국에서 그 올드보이로는 뭐 거의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올드보이라기보다는 좀 중하다.
관록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김비호 후보님한테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셨냐면 제가 뭐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이제 상이 있어요. 뭐 3선 이상 그리고 뭐 영남권을 배제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있는데 김무성 후보님이 나오실 때 다들 아니 뭐야 뭐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올드보이가 지금 뭐 선거 망치려고 심지어는 어떤 자당에서도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데 근데 우리 후보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슨 올드보이냐 나는 골든보이다 골드보이라고 하셨는데 4년에 한 번씩 세대 교체해야 된다 하는 명분으로 소위 말하는 물갈이 공천을 했습니다. 40%, 50%의 물갈이를 했는데 우리 정치가 좋아졌다면은 물갈이 하는 게 옳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다. 경륜 있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오히려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지 노장청의 조화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오랜 경험 이걸 가지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없다 보니까 노상 만나면 싸움질이 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비호 후보께서 지난 선거에서 무려 45%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비호 후보가 제일 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 김비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그 말은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서 성공적으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초선들이 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딸랑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이거 뭐 잘못됐나 하면 또 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신 거죠. 특정인을 전당대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 48명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모욕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근절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공천권에 멱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못난 짓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전략 공천은 극히 비민주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연히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좀 저는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이번에 정치에 다시 복귀하시는 그 본질을 좀 이해해야 된다.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혐오로 가득하고 정오로 가득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겠다고. 아니 지금 잘하고 있으면 대표님께서 나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본인의 접근에서 한 번쯤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뭉클해지죠 갑자기? 재밌었는데 저도 처음에 왜 나오실까?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좀 지켜보면서 워딩들을 보면서 지금 결국에 솔루션이다. 이게 하나의 어떤 나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솔루션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후배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배이시잖아요. 후배 그 보수층의 지금 국민의힘의 후배 정치인들이 스탠스를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뭐 몇 번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논리적이고 머리가 좋고 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마 거기에 딱 장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그래서 모두가 대통령 결정과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할 말 해야죠 대통령한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해를 또 이 와중에도 지키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출중한 분이시지만 사실 국민 앞에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사태를 대해야 된다.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논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국민들 공분을 자아냈던 그 상황들을 보면 본질에 이렇게 천착하기보다는 자꾸 뭔가 이 위기를만 모면하면 된다. 그래서 무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기술들이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은 눈치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당의 여당의 정치인들이 좀 나서서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견제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선거가 중요하니까 이제 약간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중구, 영도 중구에 두 분 다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일단 국민의힘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버렸어요. 언론에서 네,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네.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공정한 선거를 하는 것이 공천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 이기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영도 주민하고 중구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누가 제일 국회의원감이냐 해가지고 여론조사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선이죠. 그런데 특정인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전략공천 보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출중한 인물이라든지 또 우리 당의 부족한 이미지를 크게 변신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갖다 보낸다 하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당에서 5명이 예비후보를 등록을 했는데 5명이 다 경력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키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판단은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민주정당에서 한 사람 찍어가지고 낙하산을 보낸다면 나머지 4명이 거기도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극이고, 그러면 이제 김기호 후보 당선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경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김무성 대표님께서 이번에 중구 영도구에 오지 않았으면 거론한 4분 중에 3분은 굉장히 힘든 장면을 강요받아야 됐을 겁니다. 김무성 대표님께서 지금 하신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정당 정치의 근간은 뭐냐? 사실은 민주정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후보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또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정당 민주주의 구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전략공천, 자기가 전략공천 받았다 하는 사람 2사람이 나섰어요. 그러게요. 서로 받았다고 이제 한 사람은 A 윤핵관, 한 사람은 B 윤핵관으로부터 각각 아마 그런 약속을 받은 모양인데 이 얼마나 참 못난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나오는데 시작부터 그렇게 권력이 기생해가지고 거기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 해가지고 나와서 정치가 제대로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정신 자체가 잘못된 거지. 지금 보면 계속 한 20-30년 전으로 자꾸 뭔가 회귀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내가 김영삼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내가 거기에 찐이다, 뭐 찐이다. 그래가지고 뭐 찐박부터 해가지고 엄청 거기에 대해서 또 그죠? 진박 감별사 이것 때문에 선거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